5월 20일 저녁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방공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국산 미사일인 아이리스-T 미사일을 지원해 러시아군이 더 이상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미사일은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처럼 단거리에서 적을 처리하는 적외선 열추적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주력 무장으로 선정됐을 만큼 우수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재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것은 이 아이리스-T를 지상용으로 개량한 아이리스-T SLM인데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발사 차량 30대와 레이더 10대, 전술작전 차량 10대로 구성된 10개의 포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진에 쏟아지는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고작 방공미사일 몇 포대가 전황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공포대들이 배치되기 시작하면 러시아군은 순식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전력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구식 방공망조차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국경 밖에서 미사일을 흩뿌리고 가거나 저공비행을 하는 것이 현재 러시아 공군의 모습입니다. 그런 공군이 첨단 열추적 미사일인 아이리스-T를 피하거나 요격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아이리스-T가 배치되더라도 적어도 수준을 지나야 제대로 된 활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서방제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호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단한 레이더 운용법과 무장 사용법을 익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주도하는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당장 필요한 방공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수의 스팅어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지대공 무기인 맨패즈로 분류되는데요. 전투기를 잡기에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나 저공비행 중인 공격기나 헬기를 상대로는 굉장히 훌륭한 반격수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제 스타스트릭 지대공 미사일이나 브림스톤 대한미사일처럼 거의 곧바로 사용이 가능한 무기들이 속속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고 있는데요. 브림스톤 미사일의 경우 최근 러시아군 전차를 일격에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상에서는 엔노우, 제벌린, 마타도어 등이 크게 활약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로는 러시아의 공세라는 급한 불을 끄고 공세를 지원하는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공세를 위해서는 교육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PGH-2000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선발된 정예포병들이 PGH-2000을 수령하기 위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이 훈련을 마치고 PGH-2000과 함께 전선으로 돌아온다면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 포병을 압살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자주포 2S19 무스타에스는 사거리가 36km에 불과해 PGH-2000을 전혀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러시아 포병의 팔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포격을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포병이 있어도 적진을 돌파하거나 아군을 엄호해줄 전차가 없다면 제대로 된 공세를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군이 보유 중인 구형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는 주장이 민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현실이 되어 우크라이나의 구형이지만 막대한 수량의 미국제 전차가 지원된다면 단숨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서방제 강력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이상 이번 전쟁의 승자는 더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